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운변동 7번째 이 첨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 사이소리 현상의 음운론적 환경 속에서 세 가지 양상의 어떤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이소리 현상의 어떤 예외적인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이 깊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이소리 현상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거나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합성어를 이룰 때 없던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음운론적 환경과 세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오는 울림소리, 그러니까 앞 형태소나 단어의 끝 음절에 울림소리가 오는 경우에, 그 다음에 다음 음절에 다음 단어나 형태소의 음절의 첫 소리가 바로 안울림 예사소리가 올 때 그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어떤 경향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 음절의 앞 단어나 형태소의 마지막 음절이 모음이고, 그 다음에 다음 첫 음절, 다음 형태소나 단어의 첫 음절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단어나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니은 첨가가 나타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앞 음운이 자음이 오든 모음이 오든 그 모음과 자음이 마지막 음절로 오고, 다음이 바로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단어의 첫 음절이 오는 경우, 또는 이, 야, 여, 요, 유가 오는 경우, 이때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양상으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앞 단어, 앞 형태소의 마름이죠. 이 마름의 음절이 울림소리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 단어나 형태소의 첫 음절이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는 경우에 이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 경우가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울림소리는 모음이 울림소리고요. 그리고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고 이게 울림소리고, 리을이 이제 울림소리가 되죠. 이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초하고 불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 앞 단어의 이 음절이 모음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단어의 첫 음절의 초성으로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발음이 초뿔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음과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서 된소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밤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밤과 길이 만나서 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이 경우에 발음은 밤길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보면 회를 파는 집을 우리가 회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회와 집이 만나서 발음이 될 때 회집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에도 앞에 모음이 오고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와서 뒤가 집 이렇게 된소리 되기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가면, 두 번째는 모음과 그 다음에 니은, 미음이 이렇게 오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모음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 또는 형태서의 첫 소리가 초성이 니은, 미음인 경우에 니은 첨가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코하고 날이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를 보면 발음은
콧날 이렇게 발음이 되죠. 물론 이제 이게 합성어 코와 날이 만나서 합성어가 되는 경우에 사이시오 표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배하고 놀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가 뱃놀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이 소리 현상이 나타난 니은 첨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니은 첨가가 나타났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뱃놀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내, 미음 같은 경우에는 시내와 물이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 발음은 시냇물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 경우에 또 없던 니은이 이렇게 첨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음이 오고 니은이 왔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음이 오고 미음이 온 경우에 이렇게 없던 니은이 이렇게 첨가가 되는 이 현상, 이 양상이 사이소리 현상의 두 번째 양상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양상으로 좀 가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양상은 어떠한 음운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아무거나 이렇게 와도 되죠. 그래서 모음이 와도 되고 모든 음운, 자음이 와도 되는데, 이 뒤에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나 형태소가 첫 음절로 오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된다. 그런데 이 반모음 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오는 게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라고 알아두셔도 되고, 이나 야나 여나 요나 유가 올 때로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모음이 있고, 야나 여나 요나 유는 이 야여 요 유가 바로 반모음 이로 시작하죠. 그래서 반모음 이와 아가 결합해서 야가 되는 것이고, 반모음 이와 어가 결합해서 여가 되는 것이고, 반모음 이와 오가 결합한 것이고, 반모음 이와 우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야, 여, 요, 유로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음과 자음 아무거나 이제 와도 되는데, 이 자음이 오는 경우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콩과 엿이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이때는 콩엿이 이렇게 되죠. 이 경우에는 앞에 자음이 오고 반모음 이가 왔죠. 여기에 또 야가 온 거죠. 그래서 여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여가 오고 자음이 오는 경우에 니은 첨가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해보면, 이 헛이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오는 단어인데, 헛이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티읕을 먼저 헛 이렇게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니은 첨가를 해서 헛이불 이렇게 니은 첨가로 만든 다음에 디귿과 니은이 만나면 또 이게 비음화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콧니불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세 가지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이 오고 자음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단어의 첫 소리가 이 모음이 왔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비음화가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니은 첨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하고 입 같은 경우가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발음이 깻잎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모음이 오고 이 모음이 왔을 때 니은이 첨가가 된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해보시면, 나무하고 입이 결합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나뭇잎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 모음과 이 모음이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에 니은과 니은이 이렇게 첨가가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울림소리와 그 다음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왔을 때 된소리가 되는 이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된소리 대기하고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팁을 드리면, 이 된소리 대기, 교체에서의 된소리 대기는 앞에 파열음이 오고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는 경우고요. 이 사이소리 현상, 첨가에서의 사이소리 현상의 된소리 대기는 앞에 울림소리가 오고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온다라는 그 구분의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음운에 자음이 왔을 때 더 쉽게 외우는 건 자음이 오는데 그 자음이 울림소리를 제외하고, 또 히읗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와 결합이 돼서 거센소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히읗이라든지 아니면 울림소리, 비음과 유음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에 이 파열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 파열음과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면 그 뒤에 있는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건 교체고, 그 앞에 울림소리, 니은, 리을, 미음, 이음과 같은 울림소리의 자음이 오는 경우에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왔을 때 된소리가 되는 경우는, 그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사이소리 현상의 어떤 예외적인 그런 어떤 현상의 모습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이소리는 수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의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이 수의적인 현상은 필수적 현상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나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뭐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그러한 어떤 조건이 성립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해서 이 사이소리 현상, 수의적인 이 사이소리 현상은 어떨 때는 이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학생들이 외워야 되는 것이 좀 많아 보이는 경우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진 집, 그러니까 나무집이, 이렇게 나무와 집이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돼서 합성어가 됐을 때 어떤 발음은 그냥 나무집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무집, 나무집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무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무로 만들어진 집을 말하는 거고요. 이 경우 나무집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파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해서 어떠한 합성어를 만드는 경우에 사이소리가 되는 경우와 사이소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고기의 배 같은 경우에 이 고기배는 그냥 사이소리가 나타나지 않는 고기배와 사이소리가 나타나는 고기배,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기, 뭐 물고기의 배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 고기배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는 배, 그러니까 어선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고기배라고 하죠. 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사이소리가 나타나고 사이소리가 어떤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과거에 그 김밥 같은 경우에는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밥이 표준 발음이 이게 작은 표시고요. 김밥 이것만이 이제 표준 발음이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에 이렇게 들어가 봐서 확인한 결과, 이 김밥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은 김밥도 표준 발음이다 라고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보면 또 사이소리가 아닌 경우나
또 사이소리가 나타나는 경우를 모두 이렇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사이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소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3.1절 같은 경우나 6.25 같은 경우나 8.15 같은 경우나 김유신 같은 경우의 단어는 음운 환경이 사이소리가 나타나는 음운론적 환경은 충족하고는 있으나 사이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시옷 표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사이소리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시옷 표기를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이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가 바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이시옷 표기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합성명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명사를 이룰 때, 즉 단어와 단어가 결합을 해서 합성명사를 이룰 때 사이시옷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시옷 표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단어나 뒤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의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음절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단어는 첫 음절이 되는데 한 단어의 음절이 모음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모음이 있어야 그 사이시옷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맨입 같은 경우에 맨하고 입이 결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참 이 맨입은 이건 합성어는 아니고 파생어인데요. 일부 파생어 같은 경우에 합성어는 아니지만 이 사이소리 현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맨입 같은 경우에 맨입 이렇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 니은 첨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죠. 이 경우는 물론 합성명사가 아닌 이유도 있지만 여기에 이 사이에 니은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한 단어의 음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음절이 되겠죠. 앞에 있는 음절이 모음으로 되어 있을 때 그 경우에 이제 사이시옷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하고 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 촛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바로 촛불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 사이시옷 표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시옷 표기를 한 다음에 이 상태로 음 변동이 또 적용이 되면 또 이때는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고 촛불로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로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된소리 되기가 되죠. 촛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서 이 경우에는 이 촛불의 표준 발음은 이 촛불, 디귿 받침의 촛불도 표준 발음이고 디귿 받침이 없는 이 촛불도 표준 발음이다 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다 라고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과 우리말의 합성어, 우리말과 우리말이 결합될 때와 한자어와 그 다음에 우리말이 결합될 때, 이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6개의 단어만을 사이시옷 표기를 허용한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나서 사이소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6개의 단어, 그 6개의 단어가 새, 수, 회, 차, 퇴, 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셋방이라든지 숫자,
횟수, 찻간, 퇴간, 곳간. 그래서 셋방, 그 다음에 숫자, 횟수, 찻간, 퇴간, 곳간 해서 이 6개의 단어만을 이 사이시오 표기를 해준다. 한자와 한자의 경우는 이걸 좀 암기 꼭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우리말과 우리말이나 한자와 우리말이 결합됐을 때는 사이시오 표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봤듯이 예를 들어서 시내 플러스 물 같은 경우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나서 이 시냇물 이렇게 해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냇물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 다음에 초가 한자어죠. 초와 불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초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또 한자어와 우리말의 합성어가 나타나고 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촛불 이렇게 사이시오 표기를 해준다. 그래서 이것은 사이시오 표기고요. 이 현상은 사이소리 현상이 된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시오 표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서서 정리한 내용들을 먼저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좀 암기를 해두시면 이 사이소리 현상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 내신을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사이소리 현상이 좀 수의적 현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말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말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모든 어떤 그런 경우의 사례를 다 암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내신을 준비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내용이나 그리고 학교에서 프린트로 제공하는 내용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좀 암기하시고요. 물론 플러스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사례라든가 그 3가지 경우만 좀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능에서 언매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문법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이 사이소리 현상의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상황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은 수능에서는 이런 어떤 사이소리 현상을 좀 이해하신다면 수능에서는 보기가 제공돼서 그 보기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제공되니까요. 이 사이소리 현상 자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신이 끝난 다음에 7월경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